여러분이 지금 가진 돈의 84%가 2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역사를 보면 이런 비극이 약 20년마다 반복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현금을 준비한 사람은 오히려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일까요?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단 하나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00년의 봄, 한 투자자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1억 원을 네트워크 기술을 주도하는 한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인터넷은 마치 신의 선물처럼 여겨졌어요. 세상을 완전히 바꿀 혁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치평가? 실적?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니까 예전 규칙이 통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그의 돈은 투자되었고 모두가 미래를 본다고 축하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의 계좌를 열었을 때 남은 금액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84%가 증발해버렸어요. 이건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인생의 기울어짐이었습니다. 당시 시장 전체를 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컴퓨터 산업 지수는 고점에서 76% 폭락했습니다. 수백 개의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의 꿈과 자산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태평양 건너에 있었습니다. 1989년 12월 마지막 날, 일본의 주가 지수는 역대 최고봉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경제 강국이었어요. 세계 10대 기업 중 7개가 일본 회사였고 도쿄의 땅값이 캐나다 전체보다 비싸다는 황당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엔화가 기축통화가 될 거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영원한 성장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가는 82% 이상 떨어졌습니다. 부동산은 더 처참했어요. 평균 72% 폭락했습니다. 10억 원이던 집이 3억 원으로 내려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금도 30년이 지났는데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세대가 모두 지나갔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가정을 이룰 만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시장은 여전히 저 아래에 있어요.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갚기도 어려울 정도의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역사를 자세히 살피면 모든 버블 앞에는 공통된 심리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인터넷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고 부동산은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믿음은 너무 강력해서 기존의 가치평가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전문가들조차 옛날 방식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것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두 번째 심리는 이번에는 다릅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모든 거품의 역사에는 이 마법 같은 말이 울려 퍼집니다. 과거의 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이번 상승은 영원할 거라는 집단의 착각이 생깁니다. 그런데 역사는 냉정합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세 번째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한다는 무서운 심리입니다. 모두가 신용거래로 주식을 샀고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음악이 멈추는 순간 모두가 동시에 팔려고 했습니다. 2025년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미국 주식시장의 기업 가치 평가 지표가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그리고 2000년 닷컴 붕괴 직전에만 이 정도의 높이에 도달했었어요. 자동차 속도계의 바늘이 빨간 영역을 넘어 폭발 직전의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장의 구조를 보면 경고음이 더욱 커집니다. 지난 1년간 미국 증시의 상승분 중 60% 이상이 단 7개 기업이 만들어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입니다. 500명이 뛰는 마라톤에서 단 7명만 전력으로 달려나가고 나머지 493명은 꼼짝도 하지 않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거인들이 억지로 끌고 가는 형국이에요. 이건 정확히 2000년 닷컴 직전과 같은 구조입니다. 당시에 시스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수가 시장을 주도했었거든요. 그 기업들이 흔들리자 시장 전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진행 중인데 실제 수익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기반 시설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언제쯤 돈을 벌 것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2000년에 먼저 사용자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은 나중입니다 라고 외쳤던 닷컴 회사들과 정확히 같은 논리예요. 수익 계획이 불명확한데 기업 가치만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우리에게는 외부의 위험뿐 아니라 내부에 장착된 두 개의 시한폭탄이 있어요. 첫 번째 폭탄은 가계부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2센트를 초과했습니다. 국민 전체가 한 해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규모의 빚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빚의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두 번째 폭탄은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소득 대비 가격이 14배에 육박합니다. 평균 월급을 버는 가구가 14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겨우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백한 버블 신호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담보로 잡히는 대출을 받아 집을 샀어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재기할 겁니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급상승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여파로 한국의 기준금리도 급등하게 됩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수억 원의 빚이 하루아침에 이자 부담이 2배, 3배로 폭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시에 팔려고 하니까 집값이 급락합니다. 집값이 대출 원금보다 더 떨어지면 은행이 담보 가치를 잃으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져요. 이것이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외부 충격뿐 아니라 내부의 두 개 폭탄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유동성이라는 절대적 권력입니다. 위기가 터지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기 자산을 팔려고 합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수백 명이 좁은 비상구로 몰려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 자산 가격은 수직으로 추락합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모두가 팔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동성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 청산으로부터의 방어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자산을 팔아버립니다. 투자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가장 손해가 큰 시점에 청산되는 거죠. 본인의 현금으로 투자한 사람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자기 속도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의 구매력 상승입니다. 극심한 위기가 오면 주식뿐 아니라 일반 물가도 떨어집니다. 어제 10,000원이던 전자기기가 오늘 80만 원, 내일 7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 내가 가진 현금의 실질적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주식은 반으로 쪼그라들었는데 현금의 힘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회비용의 역전입니다. 상승장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주식 투자자들이 버는 30%, 50%의 수익률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50% 폭락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주식 투자자는 자산이 반토막 났고 현금 보유자의 손실률은 0%입니다. 50%라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순식간에 생기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현금 보유는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가장 공격적인 전략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계좌가 매일 빨간색으로 물들고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보면 아무리 강한 마음도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공포의 정점에서 투매에 동참하게 돼요. 그런데 계좌 한편에 든든한 현금이 있다면 어떨까요? 최악의 경우 이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엄청난 안정감이 생깁니다. 패닉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워렌 버핏이 강조한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투자의 전설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정말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거든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무엇으로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요?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 없이는 불가능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버핏은 모두가 파산할 것 같다고 두려워할 때 특정 금융기업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주었어요. 일곱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존 자금의 확보입니다. 경제 위기는 주가 하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의 항상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을 동반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고 있어도 내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우량 자산을 최악의 가격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금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나의 생존을 보장하고 소중한 투자 자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얼마나 보유해야 할까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위험한 시기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보유해야 합니다. 40대 투자자라면 전체 자산의 32%에서 42% 정도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것은 위기가 터졌을 때 생계를 유지하고 폭락한 자산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탄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보유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은행의 보통 예금에 모두를 집중시키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최소한 4가지로 분산하세요. 첫 번째는 은행 예금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한 은행당 1억 원까지 보호되므로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세요. 두 번째는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고 원할 때마다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일반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단기 국채입니다.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 걱정이 없는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달러입니다. 왜 달러일까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국 화폐를 팔고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를 사재기합니다. 그 결과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달러 가치는 급등합니다. 한국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달러를 보유하는 것은 내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이면서 동시에 환차익이라는 추가 수익까지 안겨주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이제 중요한 전략이 남았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시장의 온도에 따라 현금 비중을 에어컨처럼 자유롭게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버블 신호가 명확할 때는 현금 비중을 32%에서 42%까지 점진적으로 늘려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반대로 시장이 30%, 50% 폭락하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가 바로 우리가 현금을 투자에 활용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방패를 내려놓고 칼을 뽑아드는 거죠.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 현금이라는 따뜻한 물을 부어 좋은 자산들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2000선에서 900선 아래로 추락했어요. 삼성전자는 절반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세상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손절매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준비한 투자자들이 이 시점에 삼성전자를 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 10년간 1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2000년 닷컴 붕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90% 이상 떨어졌던 아마존을 현금으로 샀던 사람들은 이후 200배 이상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대부분 위기의 순간에 과감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었어요.
버블 붕괴는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창조적이기도 합니다. 많은 투자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에는 항상 현금이 있어요. 위기는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이동의 입장권은 오직 현금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 사실을 몇 번이나 증명해 왔어요.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역사의 승자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현금 관리 전략을 세우고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준비된 투자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